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오늘은 유치도뇨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뇨에는요, 단순 도뇨와 그리고 유치도뇨가 있는데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네, 말 그대로 단순 도뇨는 단순해서 단순 도뇨이고요. 유치 도뇨는 그 이유가 있겠죠. 우리 이 카테터 도뇨관을 한번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우리가 단순 도뇨 또는 넬라톤이라고도 하는 도뇨관인데요. 여기 라텍스 넬라톤 카테터 이렇게 쓰여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 도뇨 해주세요 대신에 넬라톤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도 한답니다. 자, 이 도뇨관은 보시면 그쵸, 굉장히 심플하게 생겼죠. 그냥 빨대처럼 쭉 이렇게 생겼어요. 그쵸? 우리 뒤에 보면 네, 사이즈가 여기는 샵 이렇게 해서 7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통 6번, 7번 이렇게 사용하고 익스파이어 데이트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한번 꺼내 볼까요? 짜라란 이렇게 보시면 나 7번이에요 라고 이제 마킹이 되어 있고요. 쭉 끝에 가시면 네, 동글동글하게 생겼죠. 동글동글하게 생겼고 여기에 홀이 있습니다. 구멍이 있어요. 네, 그래서 상식적으로 요도에 들어갈 때는 이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간혹 가다가 학생들이 이쪽 커팅되어 있는 이쪽 부분으로 이렇게 넣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쪽 방향이라는 거. 네, 이렇게 생겼고요. 단순 도뇨관은 우리가 방광에 요가 찼어요. 요가 찼는데 어떤 이유에서 제대로 배출을 못해요. 그럼 방광이 점점 팽창하겠죠. 그런 것들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방광에다가 삽입. 그러면 소변이 이쪽으로 주르르륵 나오겠죠. 그런 목적으로도 쓰고요. 때때로 우리가 무균적으로 소변 검사를 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방광에 삽입해서 여기 끝부분을 무균적으로 해서 네, 여기 있는 무균적인 네, 검체를 수집하기 위해서 또는 검사 중에 잔뇨량 검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방광에 남아있는 소변량이 얼마인지 알 때 일시적으로 네, 넣었다가 빼는 거, 소변 나오고 끝나는 거, 그때 쓰는 게 바로 단순 도뇨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울 유치 도뇨관은 과연 어떤 걸까요? 자, 카테터를 먼저 보시겠는데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뭔가 좀 복잡해졌죠. 아까는 스트레이트 한 줄이었는데 지금은 두 갈래로 이렇게 투웨이로 생겼고요. 뒤에 정보를 빠르락 볼까요? 네, 실리콘 폴리 카테터. 유치 도뇨관 우리가 뭐 폴리 카테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단위가 좀 단순 도뇨랑 다르죠. 프렌치라고 되어 있고 14 프렌치고요. 보통 14, 16 이 정도 쓰는데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바늘이랑은 틀려요. 커지면 커질수록 두꺼워져요. 자, 그리고 OCC라고 하는 거는 이따 발루닝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 OCC 발루닝을 해달라는 소리. 그리고 여기는 투웨이, 두 갈래 길로 되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익스파이어 데이트나 제조일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조금 꺼내서 자세하게 볼까요? 자, 여러분 아까는 어땠어요? 그냥 일자로 생겨서 요도에 넣고 방광까지 넣고 소변이 쭉 나오면 끝이었는데 어떤 목적에서 예를 들어서 10시간 이상 장시간 수술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환자한테 수액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지만 환자가 전신 마취 상황에서 소변을 볼 수 있나요? 없죠. 그렇지만 소변은 계속 생성하겠죠. 그러면 블래더가 계속 커질 텐데 어떡하나요? 그리고 우리가 인테이크 아웃풋 체크도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유치 도뇨관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원래 2020년도에 도쿄에서 올림픽을 유치했죠. 유치, 그때 그 유치입니다. 유치는 방광 안에 이 도뇨관을 유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쑥 들어갔다가 뿅 하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 방광 안에 이 도뇨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 관이 바로 유치 도뇨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와 같이 보면 소변이 나오는 줄이 쭉 있고요. 이쪽으로 나올 거고요, 여러분. 이쪽이 바로 발루닝이 되는 건데요.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제가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방광이 이렇게 생겼어요. 요도가 있고 도뇨관을 이렇게 넣죠. 네, 단순 도뇨관을 이렇게 넣었어요. 넣고서는 그냥 쑥 빠지겠죠. 이 방광 안에 유치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걸리는 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 바로
발루닝. 이렇게 동그랗게 네, 부풀린 풍선 같은 것들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치도뇨관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이렇게 발루닝을 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야 되겠네요. 여기 색깔 있는 부분 있죠? 그리고 여기 주사기 꼭지가 딱 맞게 생긴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발루닝을 하게 됩니다. 발루닝은 내 마음대로 하나요? 아니죠. 여기 딱 쓰여져 있죠. 5cc만큼 하세요. 이거는요, 여러분, 그 도뇨관의 종류에 따라서 만약에 작은 도뇨관일 경우에는 이게 1.5cc 들어가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막 30cc까지 들어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제품에 안내된 그 cc를 맞춰서 하시고요. 요 굵기가 14프렌치예요. 와, 우리 요도를 통해서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아찔하죠. 그리고 여기 있는 까만 선 또는 제품에 따라서는 파란색 줄이 있는데요. 요거는 엑스레이 디텍터블. 네, 저희가 이제 몸속에 삽입됐고 엑스레이를 찍었을 경우에 그 선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 초록색 부분은요. 우리 안지오 카테터가 색깔별로 이렇게 다 달랐던 것처럼 제품마다 요 색깔 마킹을 따로 해서 이제 멀리서도 요거는 14프렌치네, 뭐 갈색은 16프렌치네 이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오늘 한 가지만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투웨이만 있냐? 아니죠. 자, 쓰리웨이도 있어요. 자, 쓰리웨이. 자, 너무 무시무시한가? 이거 보면 굉장히 충격 먹으셨나요? 자, 여기 보시면 쓰리웨이 도뇨관입니다. 이제 20프렌치고요. 자,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두꺼워진다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당연히 이쪽 부분으로 삽입이 되는 거고 여기 홀, 사이드 홀이 이렇게 양쪽으로 되어 있고 네, 여기 보시면 30cc 되어 있죠. 30cc만큼의 중류수액을 넣어서 풍선을 만들어 볼래? 라는 그런 거고요. 그러면 여기 소변 나오고 여긴 또 뭔가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런 쓰리웨이는 비뇨기과에서 주로 뭐 방광 세척을 한다든지 아니면 약물 주입한다든지 이럴 때 그 세 개의 루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는 카테터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오늘은 우리 투웨이로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오케이? 우리가 도뇨 셋부터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제가 자, 유치 도뇨 셋, 단순 도뇨 셋 이렇게 있는데요. 유치 도뇨 셋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치 도뇨 세트라고 이제 마킹을 해서 저희가 준비는 했지만 이거는 임상 세팅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네. 그리고 실은 외국에서는 주로 특히 미국에서는 디스포자블 일회용으로 된 패키지를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일회용으로 많이 쓰는 추세인데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따로 소모품, 소독솜이나 꺼즈나 젤리나 이런 것들을 추가로 넣어서 준비하는 방법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이 방법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원칙만 다 이해하셨다면 거기에서 변형을 해서 잘 적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 계신 그 병원 세팅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이게 멸균 패키지인 거를 알려면 어떻게 해요? 네, 익스파이어 데이트를 확인해야 되죠. 네, 문제가 없고요. 멸균 프로세스를 잘 거친 그런 에이셉틱한 무균 세트고요. 우리 감염관리에서 배웠지만 이 세트를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나한테서부터 먼 쪽부터 이렇게 자, 그리고 오른쪽 끝부분 그 다음에 왼쪽 끝부분 그 다음에 내 몸쪽을 제일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시고요. 가능하면 내 손이나 이런 것들이 이 필드 위에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실은 이제 그 멸균포가 생각보다 좀 넓어서 이렇게 많이 퍼져 있고 이쪽은 실은 떨어져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떨어져 있다면 이 부분은 이미 오염이라고 우리가 간주를 하고요.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이 모서리 2.5cm은 다 오염으로 간주하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그러면 자, 여기 세트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건 소공포인데요. 자, 요거는 지금 세트 안에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좀 넣어 주셨는데 만약에 이 소공포가 없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밖에서 풀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네, 포셉이 있고 혈관 겸자 클램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곡반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 종지가 있네요.
자, 여기에다 우리가 무엇을 채워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가 소독을 해야 하잖아요. 외음부, 요도 부분을 소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소독솜을 담아야 할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게 준비되어 있나 볼까요? 네, 클로르헥시딘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뭐 클로르헥시딘도 사용하고요. 때때로 이제 베타딘 같은 것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자분이 베타딘이나 이런 거에 알러지가 있는지 잘 보셔야 되고요. 우리는 오늘 클로르헥시딘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소독을 할 때요. 지금 여성의 외음부가 어떻게 생겼나요? 대음순, 그리고 양쪽에 있고 소음순, 양쪽에 있고 그다음 요도가 있기 때문에 네, 한 넉넉하게 6, 7개 담아 보겠습니다. 자, 소독솜이 다 되었다면 자, 그다음에 우리가 네, 4x4 거즈를 좀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4x4 거즈는 이따가 우리가 젤리를 좀 묻힐 거거든요. 도뇨관에 요도 구멍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젤리를 좀 담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젤리를 담을 수 있도록 4x4 거즈를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젤리를 바로 준비해 볼까요? 자, 젤리는 윤활제 역할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을 텐데 우리 몸에 참 구멍이 많아요. 그쵸? 그 구멍에 어떤 카테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때는 불편감이 없게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네, 이런 수용성 윤활제를 활용을 하고요. 여기는 무균적으로 넣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요거를 필드 바깥에서 조금 따라 버리고 적정량을 아까 4x4 거즈 위에다가 네, 이렇게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나머지 요거 하나는 뭘까요? 제가 아까 발로닝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방광 안에 유치시키는 그 발로닝을 만들 수 있는 증류수를 넣어 볼 거예요. 간혹 가다가 여기에 이제 생리식염수를 이제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예전 같으면 이제 생리식염수가 소금물이잖아요. 그래서 오래되면 크리스탈 같은 것도 생기고 그 러버 제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무가 삭고 뭐 이제 이런 이유가 있는데 실은 이제 요즘에는 카테터 종류들이 굉장히 네, 질이 좋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칙대로 증류수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렇게 꼬마 증류수 병이 있는데 자, 이렇게 따셔서 요걸 조금 따라 버린 다음에 이렇게 쭉쭉쭉쭉 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필드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적용을 하는데요. 실은 이 가장자리가 오염됐다고 우리가 보기 때문에 이거를 쭉쭉쭉 짜는 와중에서 가장자리가 접촉이 되죠. 그래서 이제 수술실이나 이런 환경에서는 조금 더 이제 에셉틱한 그런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자, 여기를 그 무균적인 주사기 있잖아요. 그걸로 뽑아가지고 스크럽한테 이제 서큘레이팅이 이제 제공을 해줘서 이제 발로닝 할 거를 주사기를 준비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 그냥 이렇게 큰 증류수병 요걸로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필드에 따라서는 그냥 이 꼬마병을 사용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겠지만 우리는 조금 더 용액을 따라 버릴 때는 네, 요쪽 같은 방향으로 해서 네, 5cc 발로닝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용액을 따르고요. 너무 많으면 또 찰랑찰랑 이제 옮기다가 쏟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다 됐나요? 네, 지금 이제 소공포가 여기 안에 이제 준비된 것으로 나왔는데 만약에 소공포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작은 패키지는 마찬가지로 멸균 테이프를 확인하고 손에서 요렇게 이렇게 하고 여기 밑에 너풀거리는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잡으셔서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다 된 것 같아요. 정말요? 아닌데 뭐가 빠졌을까요? 여기 그 증류수로 발로닝을 할 건데 뭘로 담아요? 네, 시린지로 담을 거거든요. 그래서 5cc 이상 되는 저는 10cc 주사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이 주사기를 필 오픈 방법을 이용해서 무균적으로 이 세트 안에 센터에 넣고요. 센터에 잘 안 들어갔군요. 그럼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좀 넣어주실 수 있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정말 제일 중요한 오늘의 주인공
빠라바바바바. 네, 도뇨가 되겠습니다. 이제 혹간 이거를 그냥 이렇게 쫙 이렇게 푸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필 오픈으로 쫙 푸시다가 이게 워낙에 이렇게 카테터류는 길잖아요. 그래서 이 가장자리에 닿아서 오염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나는 엄청 잘 푸니까 괜찮아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좀 더 안전하게 필 오픈 방법으로 위에 부분만 이렇게 살짝 개봉하여서 이게 다시 덮어지지 않게, 네, 이렇게 바깥쪽을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속지가 있거든요. 이 속지도 마찬가지로 무균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패키지 자체를 이렇게 잡으셔서 세트 안에 아름답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제가 설명을 드리느라고 지금 소공포가 2개 들어갔는데요. 2개 쓸 때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2개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이제 패키지를 다시 덮으려고 해요. 여기서 참 그쵸, 가장자리 2.5cm가 다 오염이다, 여기는 이미 여기가 이만큼 오염이다 라고 했는데, 이걸 다시 여기 센터 쪽으로 덮는다라는 것 자체가 오염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최대한 무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끝과 끝이 이렇게 마주보게 이렇게 하시면, 네, 끝에 가장자리에 있는 오염된 부분이 이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또 요렇게 요런 상태로 준비해서 환자한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제 세트를 준비했고요. 이게 끝인가요? 아니요. 뭐가 필요할까요? 여기 환자 밑에 이제 깔아줄 방수포, 그리고 네, 제가 무균적으로 처치하기 위해서 멸균 장갑, 그리고 이 도뇨관이 이렇게 달랑달랑 걸려 있으면 굉장히 불편감이 있겠죠. 그걸 고정시켜줄 장치, 그리고 소변이 계속 이렇게 나와야 하잖아요. 그거를 담아줄 수 있는 주머니, 그리고 환자분을 프라이버시를 유지해주고 해줄 수 있는 이렇게 포, 그리고 손위생을 할 수 있는 손소독제, 이 정도 해서 제가 환자한테 가서 하는 것을 직접 시연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